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존재하죠. 특히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향해 악의 축이라 부르고 이란은 또 미국을 위대한 사탄이라 외치며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적대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려 70년에 달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깊은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얽혀버린 실타래가 바로 그 핵심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 중동의 심장을 뒤흔들고 전 세계 질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거대한 대립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이들의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이 복잡한 관계의 첫 단추는 1953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중반, 이란은 근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꿈꾸었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듯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앞에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석유 이권 문제였죠. 이란의 귀중한 검은 황금은 오랫동안 영국의 손아귀에 있었고 이란 국민들은 자국의 자원을 온전히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의 한가운데 무함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1951년 석유 국유화를 전격 선언하죠.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자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테헤란 거리에는 이 소식에 환호하는 수많은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모사데그 총리의 연설에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억압받던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축제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란은 드디어 자신들의 자원을 되찾고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자주적인 움직임은 영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란의 석유가 서방 세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팔레비 국왕을 지지하며 모사데그 총리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죠. 비밀 요원들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 속에서 쿠데타는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결국 쿠데타는 성공하고 맙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무너지고 한때 망명길에 올랐던 팔레비 국왕이 다시 이란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주적인 열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짓밟힌 지울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때 희망을 걸었던 미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이 사건은 훗날 이란과 미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가 시작된 바로 그 불안한 순간이었죠. 미국은 이란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주정을 복원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고 이는 이란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배신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 언젠가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1953년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엇갈린 시작이자 중동의 미래에 드리워질 긴 그림자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1953년 민주주의를 향한 이란 국민들의 열망은
미국의 개입으로 좌절되었고 그 자리에 팔레비 국왕의 군주정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배신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 언젠가 거대한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팔레비 왕조는 다시 권력을 잡은 이후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급진적인 근대화와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왕은 이란을 서구식 산업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점차 괴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 사회의 부유층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화려한 생활을 영위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빈부격차 심화와 함께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국왕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 역시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언론 통제는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이란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마침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거대한 혁명의 물결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호메이니는 국왕의 친미 정책과 서구화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슬람적 가치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국왕의 통치를 이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란을 진정한 이슬람 국가로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수십 년간 이어진 망명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란인들이 그의 메시지에 열광하며 혁명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2월 호메이니는 프랑스에서 이란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의 귀국 소식은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그를 환영했고 이 거대한 인파는 팔레비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죠. 결국 팔레비 국왕은 이란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25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란의 군주정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최고 지도자로 하는 신정일치의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이란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와중에 이란과 미국 관계를 영원히 뒤틀어버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였습니다. 혁명 세력은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을 자국으로 받아들인 것에 격렬히 항의하며 1979년 11월 4일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수십 명의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위대한 사탄 그레이트 사이탄이라고 부르며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고 팔레비 왕조를 지원했던 미국의 행태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되었던 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으며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위대한 사탄으로 규정하고 반미 노선을 국시로 삼게 됩니다. 한때 이란의 근대화를 돕고 석유 이권을 나누려 했던 미국은 이제 이란 혁명 세력에게 있어 모든 악의 근원이자 대항해야 할 대상으로 변모한 것이죠. 1953년에 쿠데타가 이란인들의 마음에 배신감의 씨앗을 뿌렸다면 1979년의 이슬람 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는 그 씨앗을 거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키워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처럼 1979년은 이란의 국내외 정책 그리고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흔든 실로 엄청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미국과의 해묵은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니까요. 1979년에 경랑이 지나간 후에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핵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며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에너지 개발 목적이라고 이란 측은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 의혹에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관들이 이란의 핵시설을 드나들며 진실을 규명하려 애썼지만 불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혹 속에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수출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옥죄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이란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죠. 이란 국민들은 물가 상승과 실업난으로 고통받으며 그 여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고 서방과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2015년 오랜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 협상,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은 한때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란은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투명한 감시를 받는 대신 국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죠.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란의 미래와 중동의 안정을 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외교적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금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이에 맞서 이란도 핵 프로그램 재개로 응수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에도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란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다양한 세력을 지원하며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같은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중동 전역은 이란과 미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이면에는 이란과 미국이라는 두 거인의 대리전 양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사이버 공격과 비밀 작전 같은 은밀한 충돌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의 이 길고 복잡한 갈등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현재 양국은 핵 문제, 경제 제재, 인권 문제, 그리고 지역 안보 등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군사적 충돌의 위험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각자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지역 질서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닌 70년에 걸쳐 축적된 역사적 오해와 상처, 그리고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비극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발전을 도모했던 두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서로를 악의 축이자 위대한 사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간극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도록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분노와 불신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또 그 분노가 미래의 또 다른 갈등을 어떻게 예고하는지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란 미국 갈등은 단순히 먼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 육아, 에너지 안보, 나아가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죠. 이 파도의 근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 시대 세계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동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긴 갈등의 실타래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과 미국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또 다른 당사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대결의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